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저희가 몇 분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로그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에 한국어 동시 통역을 맡은 엠마라고 합니다. 심리치료사이고 한국어와 일본어 통역을 제공드립니다. 자, 몇 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순옥 님이 참여하셨고, 혹시 한국어가 들리시나요? 들리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문자님도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 싶은데요. 음, 어, 조순옥님 들리시나요? 한국어가? 음, 우리 이지은 박사님도 오셨나 본데요. 반가워라. 제가 오늘 여기서 잘 배워서 저희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어 통역을 맡은 엠마라고 합니다. 자, 오늘 Stronger Together 웨비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먼저 시작은 몇 분 더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통역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환영해 드리고 한국어로 들으실 수 있는지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본인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영어 채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칸토니 통역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eat. And yeah, and Judy 會幫我哋翻譯廣東話。Okay, now next we'll invite, I guess, Renee or Minnie. You can introduce yourselves. Or you have to speak in the English channel. We're in the main channel. Recording in progress. Great. And now Emma.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어로 참여하신 분들 들리시면 손을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Oh. Now. Okay, now. No. Inviting people in the English language now, but inviting them to go to Korean if they need to. 제 목소리가 한국어로 들리시나요? 그러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조순옥님 들리시나요? Okay, Emma, I cannot hear you. I'm not sure if you're speaking in the Korean channel or the English channel. Oh, okay. So if you can just speak in the English channel and ask people to switch to the Korean channel if they need Korean.
Okay, great. I think we can officially get 북에 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언어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환영드립니다. 웨비나 Stronger Together는 아주 아름다운 이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스트럭션을 보시면 이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고 만다린과 칸토니와 한국어의 3개 국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 녹화가 되어서 이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것이 녹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룹 디스커션이나 이럴 때 화면을 켜주실 수가 있는데 카메라를 안 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웨비나 중에 서로 인터랙트 할 수 있는데요. 챗에서 서로 인터랙트 할 수 있습니다. 그 코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고요. 네,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타입을 해주시면 예, 아무 때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을 저희 통역사가 얘기해 주거나 해서 그것을 함께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Q&A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먼저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케니스 펑이고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주최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랜드 에크놀로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아주 성스러운 이 땅에서 저희가 체결한 조약 13호와 그리고 굉장히 미시사가의 크레딧과 체결한 조약 그리고 애니시업의 미시사가 그리고 허데니스 간의 조약인 Dish with One Spoon 테리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로 영토를 공유하고 땅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해 원주민과 새로운 이민자들은 평화와 우정, 존중의 정신으로 이 조약에 초대되어 이 땅의 자원을 공유하고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식민주의, 인종차별, 그리고 여기에 이 거북이 섬의 원주민과 인종화된 공동체 불균형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형태의 차별과 사회적 불공정성의 영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흑인주의, 반아시안주의, 반원주민, 이슬람 혐오증 등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과 사회적 억압에 맞서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투쟁하기 위해 연대합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제가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날입니다. 자, 여기에 한국 커뮤니티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특히나 오늘 발표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장질환이라던가 그리고 치료, 투석, 그리고 신장 이식 등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네이션, 장기 기증에 도네이션을 하는 이 주입니다. 이것이 9월 11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 고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키드니 파운데이션 캐나다에서 이 서포트와 펀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리서치에서 우리의
이 장기를 도네이션하는 장기 기증을 하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그리고 다른 인종들 사이에 아시아인들, 중국계 캐나다 사람들이 특히나 이 장기 기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이 결국은 아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적화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신장 질환에 관련된 것 그리고 신장 이식에 관련된 것 그리고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함께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네, 이 리서치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좋은 정보들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이 스크린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아웃라인은 먼저 신장 질환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과 그리고 신장 이식에 관련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치로운 그런 내용을 알게 되실 텐데요.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그런 회복 탄력성에 관련된 내용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질문이라도 코멘트라도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뭐 그런 내용이라도 이렇게 코멘트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알 수 있고 질문들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발표자를 소개해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저의 의학대학의 클래스메이트였습니다. 저의 학부 때부터 알고 그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크리스가 언제나 클래스에서 탑이었고 저희들은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어? 라고 묻곤 했습니다. 자, 이제 UHN에서 신장학 전문가이고요. 그리고 토론토 대학의 의학 교수입니다. 이 신장 질환에 있어서 특히 투석 부분, 집에서 하는 가정 투석에 관련된 그 리서치와 그리고 프로모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들이 이 신장 질환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도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공공 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크리스에게 그러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니스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특히나 이것을 오거나이징 커뮤니티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웨비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렇게 이 행사 웨비나를 만들어 주신 분들과 그리고 미스터 포이 그리고 샌드라 포이님 이 패널에게도 감사드리고 이 신장 질환에 있어서 많은 여정을 거치신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개괄적인 내용 오버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질환과 그리고 치료 그리고 또한 이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점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웨비나는 동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
통역하는 것에 있어서 만다린, 캔토니, 한국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신장이 중요하겠습니까?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 몸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신장은 클리닝, 청소해주는, 몸의 전체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가 심장에서 펌프되는 그런 피를 그 몸의 다른 부분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오줌을 통해서 필요 없는 내용은 나가게 되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부분을 잘 밸런스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키드니 안에는 1밀리언의 이 필터링 유닛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프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피를 정화시켜주고, 그래서 물과 소금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또한 호르몬도 발생시켜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1에서 1리터의 이 오줌, 소변의 양을 배출합니다. 왜 키드니가 중요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장은 우리 몸을 레귤레이트 해줍니다.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서 조절,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게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사이에 이것을 100%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느끼시는 게 있죠. 이 몸무게를 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네, 심장이나 신장의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이 체중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그것은 아마도 신장이 제대로 그 소금량이라든가 물의 양을 쌓았다가 그리고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장은 심장, heart로부터 피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1분마다 이 받아들이는 이 많은 양의 이 혈액이 필터를 하고 그리고 그 피 안에 유지하는 것은 아주 에센셜한 그런 소금 그리고 프로틴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소변을 통해서 이게 필요 없는 것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몸 안에 있는 산성 그리고 우리 그것이 혈액이 얼만큼 유지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밸런스를 맞춰서 언제나 노멀이 평균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호르몬도 발생시킵니다. EPO라고 하는 호르몬을 특별히 만들어준대요. 이것이 뼈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신장은 특별한 바이타민, 우리에게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바이타민을 액티베이트 해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바이타민 D입니다. 자, 이것이 칼슘을 이렇게 흡수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포스처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미네랄인데 우리가 보통 음식에서 섭취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조절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 뼈의 건강을 잘 유지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실 수 있을 것처럼 이 두 슬라이드에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 신장이 아주 주요한 그런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만약 신장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아마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그런 질환들이 이 신장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걸까요?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20분 안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장 공통적인 것은 보통 다른 문제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뇨병과 그리고 고혈압입니다. 당뇨병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타입 1과 이 컨디션이 이 몸 안에 인슐린이 충분하지 않은 타입 1과 그리고 타입 2, 몸 안에서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타입 2, 이 둘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그런 질병들이 이 신장 질환을 일으킵니다. 신장 안에 있는 필터링 그런 기능이라던가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질환이 신장의 독성으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류마티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약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에서 이 당뇨증 환자분들은 혹은 다른 환자분들은 이 신장 질환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이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 신장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마인드셋,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바로 여러분들을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아실까요? 신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먼저 의학적인 신장 질환이 있을 때 먼저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정보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정보의 그런 정보들을 모두 모아서 방금 이 닥터 펑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키드니 파운데이션이 아주 큰 그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 키드니 파운데이션에 있는 웹사이트를 두었습니다. 이 키드니 파운데이션에서는 또한 아주 굉장히 많은 교육적인 자료도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와드릴 수 있는 리서치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장 질환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사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이 조금 미묘한 질문인데요. 아마도 초기에는 신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작용하지 않는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추적이라든가 이런 위험 사인은 소변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폐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그 환자에게 있어서 호흡에 있어서 문제가 있죠. 심장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가슴의 통증이라던가 그리고 호흡이 짧아지는 가파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질환이 있을 때는 초기에 아주 특정하게 한 가지 무엇이 그것을 일으키는지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키박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키박스에 놔둔 것처럼 소변 검사나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는 것입니다. 네, 특히 또 하나 가족 멤버들 중에서 이런 신장 질환이 있다라는 걸 안다면 거기에 공통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족력이 있습니다. 당뇨 혹은 역시도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이런 당뇨라던가 그리고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그리고 심장 문제 그리고 흡연 이런 것들, 심장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이 신장 키드니 질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신장 질환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장질환의 그런 사인일 수 있는데요. 예, 그런 사인과 그런 증상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진행이 됩니다. 에너지가 적어지고 잠을 잘 못 자고 집중이 잘 안 되고 호흡이 좀 짧아지고 그리고 때로는 그리고 그 가려움을 느끼거나 뭐 토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리미아 요독증이라고 하는데요. 유레미아 이런 이 사인들을 다 모여서 신장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음식을 제한하도록 권고합니다. 제가 초기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드니가 이 안에서 소금이라든가 포타시움이라든가 다른 종류의 미네랄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보다 더 무엇을 먹는지에 있어서 부지런하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너무 적게 한 가지 종류의 그런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라든가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시는 것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장질환에 있어서 메디슨, 약물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종류의 그런 약물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한 저희들은 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약물 이런 것들이 이 신장 질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주치의분들 이런 분들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약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다 더 심한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상의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것들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서 혹은 이식 투석이라든가 신장 이식 등에 대해서 초기에 의학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CKD,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하는 것과 투석은 바로 이 신장 질환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신장을 대체해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런 하게 만성적인 이 질환을 투석의 형태로 해주는 치료입니다. 자, 이제 투석은 현재 이 만성 질환, 신장 질환에 있어서 이제까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분들은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석이라던가 이 신장 이식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는 투석이 삶의 질에 있어서 훨씬 더 비용적으로도 그리고 삶의 질에 있어서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까 하는 그 선택의 그런 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신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선택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들에 맞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가 먼저 투석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신장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UHN에서 그리고 이 캐나다 전역에 있어서 현재 홈 투석을 프로모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효과적이거나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자에 있어서의 그런 그 결과가 더 낫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프로모트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투석이라든가 신장 이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초기에 그런 교육과 그리고 리퍼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을 해보고 이식을 할 건지 투석을 할 것인지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갑자기 급하게 병원에 들어가서 이 치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가족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 다른 종류의 투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말씀드리는데요. 페리토니얼 이 투석이라고 하는 그 데일리 투석입니다. 그리고 혈액 투석, 호미다이얼렉시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될 수 있는 건데요. 보통 병원에서 되지 않고 페리토니얼은 병원에서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기계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투석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 배에서 하는 그런 투석인데요. 자, 튜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이 배 안에 있는 것을 클린 시켜주고 정화시켜주고 그리고 혈액 안에 있는 오염된 부분을 밖으로 내보내서 그래서 이 오염된 부분이 다 나가고 나면 이 과정이 날마다 해줘야 되고 몇 시간씩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리면 4번에서 5번에 걸쳐서 바꿔줘야 되고요. 그래서 벨리 투석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 투석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히모다이얼리시스라고 하는 기계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혈액 순환에 들어가서 이 혈액이 연결이 돼서 그리고 이 혈액이 필터가 되고 이 필터가 된 혈액이 다시 들어가고 이것이 4시간 정도 병원에서 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한 주에 3번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다 더 자주 해주고 보다 더 자주 해주는 것이 보다 더 프리덤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이고요. 이 투석에 관련된 다른 토픽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은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장이 담당하는 것은 혈액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혈액을 형성한다는 것이란 이 이포라고 하는 것이 이포 레벨이 낮아지면 이게 그래서 이 혈액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빈혈, 아네미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사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다 더 신장 질환이 진행되지 않도록 투석을 하는 동안이라던가 투석 전에 이런 주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한다거나 에너지라던가 잠을 자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혈액의 그런 낮은 양이라던가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신장의 작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한편 호흡에도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이 수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이런 투석을 세라피를 하고 나서 수면의 질이 훨씬 향상되었다는 그런 리서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토픽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혈액
혈액순환에 어세스, 접속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세 가지, 이 밑에 보이시는 이 스파게티 같은 것인데요. 도뇨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밑에 마치 스파게티 같은 것이 이 혈액에 들어가서 그 혈액이 그 어떤 독성이 있는 그런 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화시켜서 깨끗한 혈액을 다시 보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뇨관 그리고 튜브가 몸 안에 있는 것이 어떨 때는 이것이 막히게거나 혹은 인펙션이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세스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그런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AV 피스출라라고 하는 구멍을 내주는 건데요. AV 피스출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수술 의사가 이 수술을 해서 이 혈액 순환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필터가 더러운 피와 깨끗한 피를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어떤 혈관 안에 브릿지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안에 여러분들이 신장 질환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뼈의 그런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B 그리고 최근에 알려진 내용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을 이식시켜주는 것인가, 다른 것으로 대체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이식이 100% 이전에 신장을 해주는 100%까지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옵션이 되는데요, 현재. 그리고 베스트 옵션입니다. 이 이식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는 가장 최상의 선택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웨비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이 신장이 보이시죠? 거기에 이식으로 의해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혈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술이란 이건 정말 혁명적으로 진화되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천만의 사람들, 우리나라와 그리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요, 각 환자마다 그리고 함께 이 이식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수술을 받는 환자분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식을 받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네이션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도너가 그렇게 주는 경우입니다. 이 살아있는 분의 돌아가신 사람의 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살아있는 분의 신장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과 그리고 그 신장 기증자가 함께 작업을 해서 여기에 그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도 아무런 그런 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패널리스트가 있으셔서 어떻게 이 신장 이식의 과정을 거치셨는지 나눠주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확대시키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키드니, 다른 종류의 신장 도너들과 이 수혜자들을 페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맞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확대해서 이렇게 기증을 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맞는 그 장기를 맞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매칭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이 신장이 아마도 이 몸 안에서 잘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작동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몸에서 형성된 신장이고 다른 면역 체계와 이것이 면역 체계가 이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신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머테리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방어를 하는 것이 바로 rejection,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이식을 할 때 이 약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무감각하게 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식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rejection, 몸 안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키드니에 있어서, 그 심장에 있어서의 사인은 이 소변 양이 줄어들고, 예, 그리고 발목이 붓고, 그리고 이식한 부분에 있어서 고통을 느끼고 열이 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몸이 잘 젖지가 않고 크레아티닌의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낮추고 면역 시스템을 낮추기 위해서 이 immunosuppressant라는 면역 억제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몸이 좀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장기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이 보여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디테일을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포인트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요, 다른 종류의 이런 면역 억제제 위에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면역 억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류의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에 관련된 그런 표입니다. 어떤 것들은 더 많이고요. 어떤 거는 좀 적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몇 개를 같이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적게도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4개 가까이 드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만큼, 이 전체적인 이식 과정에 있어서 약을 얼마큼 먹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장 질환의 치료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가장 좋은 답은, 여러분들의 그런 건강의 상태가 모두 다르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그런 신장 작용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네, 어떤 분들은 벌써 이식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알고,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다 영구적으로 투석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그래서 다른 형태의 투석으로 가셨다가, 그랬다가 다시 신장 이식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그 상황에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이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게 해줍니다. 키드니 파운데이션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이런 종류의 툴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직장에서, 삶에서, 가족과 어떻게, 나는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예, 이렇게 하는 걸 도와주는 것은 무엇일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합니다. 이 만성 신장 질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보다 더 진화된 보다 더 악성화된 그 신장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투석과 그리고 신장 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을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의 볼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그런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고, 그리고 이 패널 디스커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 thank you, Chris. 네, 크리스님 감사합니다. First off, yes, virtual hand clap. 예, 여러분들 이 버추얼로 리액션으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모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와 이제 저스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크리스와 저스틴 함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좋은 코멘트 남겨주세요. 자, 이제 미스터 저스틴 포일을 소개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저는 이게 저스틴과 함께 몇 년 동안 함께 작업, 이 신장 질환에 있어서 함께 여정을 했습니다. 네, 저스틴에게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키드니 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53살이 되는 7월에 53살이 되었는데요. 10살부터 신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 삶 전체였죠. 83년. 예, 그때 혈액 투석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로부터 굉장히 많은 여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저에게 신체적으로 무엇이 생긴 일보다 심리적인 그런 변화가 생긴 것, 그런 여정에 따라서 심리적인 변화에 관련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경험했다는 것을 나누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겁을 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들을 다 겪었어요?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크리스가 질문해주면 제가 거기에 답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스틴, 이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어렸을 때 진단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룹에게 페이스 1에 관련된 것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83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그 제너레이션에서는 두 가지 밖에 선택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그 벨리 그 투석이 아이들에게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몸 안에서 아주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저를 성장이라던가 자유를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생활에도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게 맞았습니다. 그 집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TAPD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냥 백을 가지고 저희가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티지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는 언제나 이 백을 가지고 갔었어야 합니다. 그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알았을 때,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요. 거기에 피가 있었습니다. 그 10살이었어요, 저는. 저는 정말 죽을 막 깜짝 놀랐습니다. 두 브라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삼형제가 다 가서 함께 오줌을 누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서 혈료를 보고 저는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족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집도하는 외과 의사였는데 제가 화장실 갔을 때 어떨 때는 이 피가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노란색이고 그래서 제가 혼자 내가 좀 나아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의사한테 바로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가 뭐라고 할지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러나 저도 그때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6개월이나 걸려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왜냐하면 가게 되고 그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벌써 피가 너무 많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혈액 소변을 가지고 가서 그때 시키즈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얘기하신 제가 했던 투석 방법에 있어서는 감염에 관련된 거였는데 저도 몇 번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유쾌하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피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2배에 걸려서 그런 2배에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식에 관련된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식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전히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이것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신장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로는 굉장히 힘든 어우풀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때 이 집도 의사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알고 있었고 저는 정말 그때 너무 이 장기를 이렇게 제거했을 때 돌아가신 분의 이 장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넣었을 때 그때 이 장기를 내려올 때 아주 잘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식이 됐을 때 언제나 저의 그 혈압은 높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한 약물도 효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 약물에 대한 그런 반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삶에 있어서 고등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대학교 1학년. 그래서 애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리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때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신장 질환을 가지고 부모라든가 의사 선생님들, 소아과 의사를 그거를 한다면 그냥 구글에서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좀 잘 보시고 그래서 티네이저일 때는 그 셀프 이스팀의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먹는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붓고 살도 찌게 하고 털 같은 것이 또 나기도 하고 이런 굉장한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이식이라는 것이 제때 들어오면 이 청소년기와 대학 때 그런 프리덤을 주기 때문에 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편 그러나 신장 이식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잘 작용할 수도 있고 잘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투석이 더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이식한 것이 잘 안 돼서 다시 투석으로 돌아가야 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 수요일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느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식에 관련된 내용을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느끼는지 그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면 내가 연락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겨울이었어요. 그 3층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제가 병원에 연락을 해서
예,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 Perennial dialysis라고 하는 것은 그 감염에도 걸리고 저의 몸을 잘 그렇게 정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혈액 투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에 3번 병원에 가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대학교 스케줄만으로도 힘든데 그런데 클래스를 버스를 타고 뭐 무슨 클래스가 있든 간에 그리고 4시간을 기다려서 그래서 4시간을 기다렸다가 돌아와서 피곤해도 다시 클래스를 들어야 되는 것이 이거가 물론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또 이 학업이라던가 그리고 직업 그리고 여러 아트웍이라던가 에이전시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만성적인 신장 질환을 가지면서도 이 학업이라든가 그리고 직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좀 나눠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체적인 으로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 정신적인 그런 힘, 정신적인 이런 전략이 50%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시키즈에 있을 때 저와 같은 친구들과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친구는 6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알아차린 것은 정말 상황에 포기하고 굉장히 상실해버리면 그러면 도움이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러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몸을 차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데 여기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 차에 스크래치가 생겼네 하면 이식을 하면 이거 흉터는 어떤가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 첫 번째 이 맞는 스크래치 아주 작은 이런 흉터 같은 걸 걱정하는데요. 그러나 이 흉터는 작은 겁니다. 자, 이제 제가 10년 그래서 이 차가 10년간에 걸쳐서 뭐 고장 나기도 하고 뭘 다시 달아야 되고 이래도 차를 사랑하면 차가 잘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몸이 어디가 고장 났다 하더라도 그리고 잘 작용을 하니까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이 이식 치료의 그래서 제가 투석의 삶과 그리고 이식의 삶을 살았는데요. 언젠가 제가 얘기를 할 때 내가 이식을 신경이식하면 이걸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근데 왜 그때까지 기다려? 왜 지금 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15년 전에 바꿨는데 아마 나는 그냥 내가 이게 전기 기계라고 생각하면 어떨 때는 리튬 배터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파워풀하고 어쨌든 그런데 아마도 어떨 때는 이 노네임 브랜드의 그런 배터리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가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어떨 때는 투석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식을 하고 그래서 스피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내 삶은 운전해 갈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이 대학교에도 알았던 그분 역시도 삶을 다 뒤로 밀어놨었어요. 내가 이식 하고 나면 이걸 할 거야 밀어놨었는데
예. 자, 그런데 그분은 이식 끝나고 나서 3개월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투석을 하더라도 그분은 이식을 위해서 미뤄뒀던 모든 걸 하나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투석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장 이식 한 번 이상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저에게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도 표현해 주셨고, 그리고 이 언제나 영감을 받고, 그리고 저는 저스틴 씨에게 존경과 그런 영감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예. 이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좋았던 때가,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좋았던 때, 안 좋았던 때를 한번 나눠 주시죠. 예. 제가 이 신장 이식에 관련된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거죠. 누구도 행복하지 않죠. 그런데 제 미소가 생긴 것은, 이게 생겼 제 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소변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거를 그 오줌 봉투를 보여줬을 때 그 느낌이 너무나 어메이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엄마로부터 이 신장을 이식받았을 때, 이게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장기를 받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근데 물론 또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프로세스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로 모든 매해 우리가 그 애니버서리를 저희가 이렇게 서로 축하하는데요. 이것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그런 여정을 가져가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이 돼서 이제 여행을 가고 그러죠.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신장 이식을 받았을 때, 우리 모두 저희 아이들이 어린데 모두 함께 로드 트립을 갔을 때, 그런 소변통 안 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너무 어스했습니다. 예. 나 이제 하나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 삶을 즐기고 싶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low period, 아주 다운되는 그런 시간을 지내실 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생의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정신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이식을 못 받을 때, 내가 다시 투석으로 돌아갔어야 됐을 때, 저의 삶의 오라,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우울하고 모든 것이 다 역겹고, 왜냐하면 이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투석을 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제 삶의 상태에서 돌아봤을 때, 내가 2008년에 제가 이식을 받았는데요. 예. 어머님한테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코비드, 그다음에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트랜스플란트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제 회사도 힘들고 투석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고,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우울하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언젠가 제가 모든 게 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내가 좋은 걸 기다릴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일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9%는 내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혈액 투석을 하면서, 홈 다이얼리시스, 집에서 하는 그런 투석을 하면서, 예, 그래서 밤 동안에 그것을 하고, 맞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일어났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에게 얘기하는 건, 내가 의사와 약속이 있거나, 그리고 짐으로 가거나, 그냥 비즈니스 제가 이 투석하는 것이, 예,
비즈니스 미팅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쓰는 정신적인 그런 전략법은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 있어서 컨트롤할 수 있다면 걱정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러나 병원 밖으로 나가면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저의 비즈니스를 다시 하고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 키드니 파운데이션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해왔는지 많이 물어보곤 했는데 그래서 저의 테크닉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듣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스틴과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왔는데요. 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최근의 그런 이식 과정이 아주 중요한 이식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닥터 펑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기증자로서 와주신 비비안 포이 님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스틴님, 크리스님 감사합니다. 네, 비비안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화, 이런 다이얼로그지요. 자, 이제 저스틴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함께 이것을 엄마로서 겪어가셨는데요. 이것이 엄마로서 그리고 보호자로서의 저스틴을 봤을 때의 그런 경험은 어떤 거였습니까? 신장 질환이라던가 이런 걸 겪는 자녀를 둔 보호자로서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요. 크리스, 제가 말하고 싶은데 저는 더 이상 세니터가 아닙니다. 예, 예, 타이틀이 있지만, 예, 그냥 저를 비비안으로 불러주세요. 예, 예, 저의 홍콩의 고등학교에 있었던 분도 다 저를 다 이제 비비안을 부릅니다. 보호자로서, 엄마로서 신장 질환을 가진 자녀를 뒀다는 것은 그때 저의 아이는 10살이었습니다. 저의 세 아들인데 그중에 중간 아들이에요. 예, 저 역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엄마였습니다. 예, 그래서 내니라든가를 고용하지 않고 제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랑 같이 갔었고요. 학교도 데려가주고 다시 픽업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 제가 모든 것을 했었습니다. 네, 부모로서 아이가 아프다 하는 것은 저 같은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찢어놓는 듯한 아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굉장히 포지티브, 긍정적이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저의 이런 부분이 저스틴에게도 나타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요. 저스틴 제가 스키 여행을 갔을 때 이 아들들이 회백이었습니다. 아들들과 갔는데 그런데 돌아와서 저에게 엄마 내 소변이 브라운색이야. 그래서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제 기억하는 것은 그 전에는 열이 있었습니다. 6주 전에 굉장히 심한 열이 중국을 여행할 때 굉장히 심한 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위에 형이 애슐리라는 형이
예, 우리가 토론토로 이사 왔을 때 형도 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않아서 제 머릿속에는 저스틴도 그게 없어지겠구나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이 아들을 위해 있었고, 그 병원에 운전해주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동생도 좀 걱정은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굉장한 회복 탄력성인데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결정이셨을 텐데 장기 기증자로서의 그런 과정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마입니다. 그것이 엄마가 하는 것이죠. 제가 초기에 아들이 어렸을 때 막 닥터 빌바라는 분이 봐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11살, 12살이었는데요. 아마 13살 그 정도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예, 제 신장을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의학적인 절차가 굉장히 달라서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저스틴도 얘기했지만 예, 지금은 몇 년 동안 또 기다리게 되죠. 이 신장을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도너를 받으려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살아있는 분의 신장을 기증받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재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저 확고하게 바랬던 것은 내가 좋은 매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 테스트를 하는데 오랫동안 걸렸고 모든 것을 체크했고 제가 67세였습니다. 당시가. 네, 아마도 제 나이 때문에도 더 조심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신장이 하나가 더 크고 하나가 작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작은 그 신장이 잘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닥터 실버만한테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난 아직 전화를 못 받았는데 저스틴은 정말 신장이 필요해요 라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큰 걸 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서 작은 신장을 다시 검사하고 그래서 괜찮아서 결국은 이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는 아주 작은 여인이지만 그러나 저는 굉장히 강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을 작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 커뮤니티가 신장 기증을 받는 가장 적은 커뮤니티입니다. 왜 중국 커뮤니티가 이런 장기 기증이라던가 신장 이식이라던가 이런 걸 왜 많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물론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중국 문화에 있어서는 이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반대로 어르신이 아이한테 이식을 해준다는 그런 컨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중국 문화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당신이 굉장히 그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죽은 사람이 혹은 손주들이 함께 있어서 함께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이 모두 옆에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제가 희생을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차이니스 캐네디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That's very inspirational, I think. 예. Reaches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taking care of the younger 그래서 서로 케어를 해주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I think this message is 또 both ways. 케어를 해주고 Justin talked about it. 그래서 저스틴에게도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A big gift from parents is also a big consideration. And 예, 그래서 이 저스틴에게서도 부모에게서 큰 그런 선물을 받은 거죠. thank you so much, Vivian. And 예, 감사합니다, 비비안. so certainly if you have more to add, do you 여기에 have any 더 많은 messages for 다른 메시지 또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 신장을 기증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예, 그리고 살아있는 기증자로서 그 어떤 다른 장기들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테스트를 다 거치게 됩니다. 많은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 건강에 대해서 이 몸에 관련된 모든 것, 이런 의학 조치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이 테스트를 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에 저는 압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걸 알았고 지금도 건강하고요. 제가 81세인데요. 저는 여전히 아주 건강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마도 가장 좋은 그런 예가 아닐까. 그래서 이 신장을 기증해 주고 나서도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남아있는 신장으로도 잘 살고 있다는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비비엔님은 얼굴이 굉장히 빛이 날 정도로 건강해 보이십니다. 좋은 예십니다. 아이고, 네, 무음됐네요. 네. 네, 하나 더 저도 더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어떤 그 장기라도 도네이션 할 때, 그러나 그 사람만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딸, 지금 이제 어른이 되었죠. 그 엄마가 저에게 주셨던 그 신장이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증을 해주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예, 함께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만난 그 에너지와 맞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도네이션 덕분이었고 그 도네이션이 많은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 기증 수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좋은 부분입니다. 네, 정말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도 이거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적지요. 예, 누구라도 커뮤니티에서 저에게 뭐라도 물어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굉장히 기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관대하게 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다른 패널이 계신데요. 자, 이제 줄리아 킹 분에게 이 패널을 넘기겠습니다. 이분은 전문적인 간호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간호사로서가 아니라 그러나 장기 기증자로서 그리고 여정은 어떠셨는지, 예,
신장 기증에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도너로서의 그런 과정은 제가 대학 전에 17살 때 예, 예, 그래서 18세 때는 혈액 도네이션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온라인에서 신장 이식을 위한 도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BC에서는 25살이 되어야지만 직접적인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플라이 했을 때는 나이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됐다고 했습니다. 2020년이 되었을 때 12월에 그래서 딸이 신장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저 그때는 제가 23살이었습니다. 그 역시 그때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누군가 이런 살아있는 사람의 그런 장기 기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지 제가 기울여서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결국은 토론토에 가서 거기 토론토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신장을 그 가족 관계가 아닌 그 익명으로 하는 그런 인정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이 신장 기증에 관심이 있었고 그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 모든 전에 있었던 그런 스캔하고 그리고 나서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을 한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giving person이네요. 근데 무엇이 여러분 이 기증을 격려하게 되었나요? 예, 어떤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 어떤 면에 있어 그런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누군가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어떤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줄리아의 그런 장기 기증의 그런 여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하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있으니까 저에게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캐나다에서 저의 삶을 다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문화적인 프레셔는 없었습니다. 예, 저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이게 저는 그 신장 기증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환자들을 볼 때 투석을 하는 그런 환자들을 봤을 때 그리고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고 이렇게 직접 액션을 해주셨는데 다른 지금 현재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예, 제가 사람들에게 예, 다 각자 사람들마다의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뭐 혈액을 도네이션 할 수도 있고 돌아가신 다음에 장기 기증을 할 수도 있고 꼭 살아서 장기 기증을 해야 된다라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누군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 예. 저로서는 이 수술 전후와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저는 약도 아무로 못 듣고 어떤 아무런 약물도 필요가 없고 제가 이 신장 기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 멕시코에 가서 서핑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멕시코에 가셨군요. 네, 줄리아와 비비안이 도너 포스터에 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행복하고 그런 좋은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예, 네, 크리스님. 예, 제가 한 가지 비비안과 줄리아가 얘기한 중 한 가지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요. 이 지금 현재 참가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메디컬 팀들이 굉장히 열심히 도너와 그리고 이걸 수혜자
양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디컬 팀이 도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너의 안전, 그리고 이 수술을 받는 동안의 안전과 그리고 수술 끝난 후에 그리고 아주 잠재적인 그런 것들을 종종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도너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회복이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저는 3-4일 동안 병원에 있었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걸을 수가 있었고 제가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제가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휠체어를 가지고 ICU에 가서 저스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있는지 보고 싶었고 그래서 모든 게 잘 작동되고 있는 걸 보고 '아 저스틴 괜찮구나.' 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예. 모든 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병원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저는 굉장히 운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 아주 좋은 2명의 친구가 저와 함께 있어서 병원에 함께 있어 주면서 그래서 제가 프라이빗 룸 독실에서 그 남편 도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어시스턴트도 있었고 그 패기쿠라고 하는 40년 이상 함께 있었던 그 직원도 저를 위해서 있어 주고 싶어 했습니다. 병원에 와서 오고 싶다면 예, 일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사무실에 전화해서 비비안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기 때문에 가서 답변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가서 했고 그리고 저에게 와서 저희가 아침 8시까지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퇴직한 전문 간호사셨거든요. 그래서 밤새 동안 저와 함께 있어 줬고요. 제가 병원에 있는 며칠 동안 그렇게 지새워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면 다른 분들이 도와줄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제 삶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줄리아 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굉장히 훌륭한 경험을 하셨는데요. 많은 도너셨는데 이 간도 기증하셨고 그리고 신장도 기증을 하셨는데 이 경험을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예, 비비안이 얘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회복은 제가 신장 기증과의 비교해서는 키드니는 더 빨랐습니다. 흉터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걸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카페테리아에 갈 수 있었고 스타벅스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6주에 걸쳐서 10kg가 10kg 빠졌는지 그 부분 3주에 걸쳐서 다시 뛸 수가 있었고 보다 더 많은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뛸 수가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이 회복이 빨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12주라고 들었습니다만 간 기증은 12주가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보다는 빨랐습니다. 저는 병원이 저에게 수술 전에 전화를 해서 이스터 휴가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세니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술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터 브레이크가 끝나고 돌아갈 정도로 저는 회복이 빨랐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리스가 얘기한 것 중에서요. 예, 그 투석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먼저 이렇게 투석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예, 크리스와 나 같은 경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점점 더 아파지기 시작을 할 때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지라고 염려하기 시작했을 때 이 투석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나아지기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훨씬 그래서 제가 먼저 빨리 돌아갔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장은 나빠지는 것은 굉장히 천천히 나빠집니다. 아무 때나 서서도 잠이 들 정도로 제가 이렇게 아무 데서나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제 부인이 그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투석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저스틴뿐만이 아니라 예, 많은 분들이 이 투석을 하기 시작하거나 혹은 이식을 시작을 했을 때 그 대부분의 그런 코멘트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피곤했었다는 거를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습니다라는 코멘트입니다. 이 비비안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예전에는 했던 그런 프랙티스가 신장 이식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을 기증받는 것 그리고 이제 만성적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이 아직 투석이 시작하지 않은 분도 이 살아계신 분이 기증을 해주시면 테스트를 하고 나서 예, 이 만성 신장 질환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걸 이식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아있는 분들의 생존자들의 신장 기증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인식을 하게 된다면 오늘의 웨비나 같은 것들이 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리고 이렇게 내가 기증할 수도 있구나라는 가능성이라던가 그리고 환자들 또한 이런 잠재적인 기증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물론 그 테스트도 해야 되고 다른 타입의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하긴 해야 합니다만 이 모든 이런 그 선제적인 그런 모든 검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또 다른 테스트를 두 번째 그 부류의 그런 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혜자와 기증자 이 모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는 그 수혜자와 기증자가 안전해야 되고 이 두 사람의 페어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가 그 상처를 입히거나 함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is a possibility. 예, Certainly, we are advocating for that as well. So 그래서 이식을 미리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하시는 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예, 저희들의 그 영어 채널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질문해 주시면 잉글리시 채널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and 음, nothing so far. Okay. 음, 저도 없지요. 아, 네, 저희도 없지요.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Okay. So again, if there are nothing so far. Okay, great, great. So let's thank all the panelists for your wonderful 자, sharing. 이 패널 분들께서 굉장히 훌륭하게 나눠주셨는데요. 자, 이제 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스틴의 리튬 배터리 이 메타포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념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끝날 때 또 패널들이 아주 간략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리액션에서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좋습니다. Have to share the PowerPoint. 자, 이제 파워포인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kay. Am I sharing the PowerPoint correctly? 자,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네. Great. So at this point, 자, 이제 여기에서는 저는 아주 이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 resilienc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스틴이 얘기한 거에 에코가 많은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 여기 지금 심장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주 굉장히 심각한 토픽이지만 또 이 굉장히 즐거운 그런 것들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과 웰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종종 이 정신 건강에 관련돼서 보다 이제 건강해지고 나서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정신 질환보다는 정신 건강에 대해서 제가 최근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적인 이런 생산적인 활동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만족감 그리고 적응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정신의 그런 성공적인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패널리스트를 보시면서 이 정신 부분이 어떤 스테이지에 있더라도 이 삶에 어떤 여정이 있는지 혹은 신장질환에 있어서 어떤 여정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신 건강입니다. 그래서 홀리스틱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몸만이 아니고 저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냥 아주 신체적인 그 육체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또한 마인드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이 신앙적인 부분, 영성적인 부분을 믿는 분들은 이런 스피릿한 그런 부분, 영적인 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첸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신장의 그런 기능이 피의 독성을 없애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이 또 마인드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빈혈이라던가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죠. 건강, 기억이라던가 집중이라던가 그리고 무드에도 기분에도 정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물을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났을 때 또 약물 먹게 되는 약물 또한 그런 부작용 같은 거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럴 때 이 정신의 그런 힘이 바른
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닥터 첸이 나눠줬던 것이 중에 하나, 리서치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것을 잘 관리해 줬을 때 많은 이유에 있어서 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준다라는 것을 리서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마인드가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서로 를 돌봐줄 때 그것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또한 가족과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신체와 그런 정신적인 그런 힘이 한 사람의 한두 사람의 그런 것들이 가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스틴이 초기에 얘기했죠. 가족에게 그 얘기하는 것이 망설여졌고,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을 바로 얘기를 망설이면서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가족들이 그런 것을 겪습니다. 근데 중국 문화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그 친구들이나 가족에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내 가족한테 폐가 되고 싶지 않아라든가, 내 가족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부모님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떤 그런 신체적, 정신적 그런 질병이 있을 때 이게 보다 더 심각한, 굉장히 패러독시컬한 것은 굉장히 심한 것일수록 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심할수록 열고 얘기를 해야, 그래서 함께 이 도전을 가족이 도와주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있어서 비비안이 아까 회복할 때 친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버세이션, 대화를 하고, 이 중국 문화에서는 건강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픈해서 개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커뮤니티에도 도움이 됩니다. 줄리아 킹의 좋은 예죠. 그래서 이 줄리아 킹의 이야기가 많은 이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팬데믹에 있어서도, 팬데믹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의학적 조치를 받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줄리아의 그런 예는 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질환이 셀프 이스팀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스틴이 얘기했었죠. 그때 굉장히 그 기분이 다운이 됐을 때, 그때 저스틴을 견디게 그때 그 자존감 같은 것에 영향이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또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애착 이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아기 때, 그리고 자라나면서 넘어졌을 때 엄마, 그게 바로 애착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위협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 애착 시스템이 얼마큼 믿고 그 대화라는 것이 우리의 웰빙의 키가 됩니다. 제가 저희가 커뮤니티로 함께 살아갈 때 그 삶에 있어서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심장 질환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본인의 그런 목표라든가 그리고 의미라든가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연성과 그리고 회복 탄력성, resilience.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적응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목적과 가치, 의미들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저스틴이 얘기를 해줘서 제가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처음에 아팠을 때 이게 진짜 만성적인 건지 아니면은 급성적인 건지 그런 것을 알 때 이 애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 내가 투석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이 애도에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스테이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아, 아마 이게 없어질 거야. 그러다가 화가 나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야? 그러다가 마게닝을 하게 돼요. 내가 내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랬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걸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베지터리안이 돼서 뭐 체중이 줄면 좀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나 모든 것이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울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않을 때 그때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그러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수용하는 단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acceptance, 수용을 하는 그런 스테이지를 밟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침에는 애도를 하고 저녁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느낀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국 문화에서는 감정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정신 건강에 있어서 특히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다른 가족 보호자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한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모션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할아버지, 아이, 부모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모두가 다른 그런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나는 강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엄마도 그렇게 하려고 하죠. 네, 그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오픈 스페이스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사람들마다 이 스테이지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은 화내고 있고, 그래서 저 가족 멤버는 오늘은 화를 내고 있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그 사람한테 좀 공간을 좀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이모션을 들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수치심이라든가 그다음에 편견,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키드니 도너에게 있었던 리서치를 보면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면 특히 중국 문화에서 하는 사람은 하는 얘기 왜 받지 않으려고 하냐면 특히나 수치심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용기 있게 실제적인 경험을 나눠주신 걸 들으시고 그냥 이 영화 배우들이 건강한
예,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종류의 어떤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어갈 때 서로 서포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kidney dialysis and transplant? 도대체 이 이미지가 투석과 이식에 관련된 것과 뭐가 있을까요? To spot what is it about this that has anything to do with what we talk about today? 예, 지금 이 그림이 오늘 이야기한 것과 무슨 Free to type in the chat view. 관련이 있겠습니까? But I would draw your attention to kind of the reflection here. 자, 여기에 한번 이 반사된 분을 보시면 내 셀프 이미지, 내가 보는 것입니다. 이 채팅에 Getting Stronger라고 써준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셀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라도 할지라도 저희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인세큐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잘 기능하지 않는 몸의 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편으로 많은 도전이 될 셀프 이미지에 있어서 많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둘 부분이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는 문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 아시아 컬처를 보면 중국, 한국, 이 커뮤니티 보면 저희들은 문화적으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겁니다. 날마다 쓰는 것은 나이프, 포크를 쓰지 않고 첩스틱을 씁니다. 자, 이렇게 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 세상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어떤 신장에 관련된 그런 어떤 믿음이라던가 얼만큼 중국 약물, 중국 약들을 믿는지, 이 어떤 생동감이라든가 닥터 첸의 이 공식적인 그런 서양의 그런 설명과는 전혀 다른 중국 의학에서는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계 캐네디언으로서 이 두 개 다를 쓸 수가 있습니다. 포크를 쓰기도 하고 첩스틱을 쓰기도 하고요. 젓가락을. 그래서 필요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문화적인 면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고 이것이 어떻게 의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젓가락은 문화적인 것.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네, 젓가락 잡는 방법에 따라서 이걸 보시고는 젓가락을 보니 결혼한 사람이 멀리 살겠구나, 가깝게 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문화의 이야기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자, 이것들이 모두 우리가 얼마나 이 도네이션을 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요일 오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뭐 이렇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한편 전통도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첩스틱뿐만이 아니라 이 서빙 첩스틱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첩스틱을 다 따로 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머리 뒤편으로 우리 중국의 문화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변화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중국 사람들은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한번 보지요.
이제 허팟이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입니다만, 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그 재료들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예, 각자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재료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포세는 무엇을 넣고 싶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각자가 다른 밸류들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환을 적응하는 중요한 부분은 이 핫팟의 이 삶에 있어서 다른 가치들과 다른 의미 있는 것들과 그 줄리아 같은 경우는 이 커뮤니티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스틴은 또 비즈니스를 더 잘하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어떤 건 더 스파이시한 것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삶의 재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내가 넣고 싶은 거를 못 넣고 고기가 없어서 내가 더 그런데 뭐 야채를 더 넣고라든지. 자, 그런데 그 고기가 없어서 야채를 더 넣은 것이 베지테리언으로 만들어주는 그 오프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리고 또 이 재료가 바뀌었을 때 어떨 때는 더 많이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더 적게 하고, 그래서 나는 어제는 더 많이 했는데 이런데 그 매달리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재료로, 그날 우리는 컨테이너고 이 안에 들어간 재료는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로서 어떨 때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보다 못하고, 그러나 이 컨테이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이 되고, 그러면 또 내일은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어제 굉장히 맛있었다는 거에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현재 오늘,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열리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젓가락 얘기를 많이 이 문화적인 메타포로 이 젓가락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이 중국의 전통적인 그런 젓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부러뜨리기가 쉽습니다만 모두 모이면 이게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게 있어서 그런 위기의 그런 순간, 그런데 어떻게 이 질환을 다룰 수 있는지, 누군가 어떻게 투석을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번들 더 사람들이 많아지면 stronger together, 함께 더 힘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collectivism, 우리들이 모두 모였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저의 코멘트고요. 정신적인, 저는 아시안 멘탈 헬스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멈추고 제가 시간을 보니 여기서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클로징 코멘트 같은 게 있으신지요? 네, 쉐어링을 마치겠습니다. 저스틴님. 첫 번째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6년 동안 키드니 파운데이션의 이사로 있고 이랬습니다. 어떻게 보다 더 많이 그 중국 문화의 그런 커뮤니티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유나이트 웨이에서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 아시안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신장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신장 이식이라든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라든가 문화적인 거라든가
상상하는 것이 예, 그 어떤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 예, 이 신장 이식을 받으면 삶이 다 막 어썸해질 것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 닥터 찬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3번의 신장 이식을 받은 후에 그리고 닥터 펑이 얘기한 거 그리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네, 첫 번째 트랜스퍼 이식을 받았을 때는 제가 그 모든 스테이지를 다 갔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많은 이식을 받은 과정에서 저는 예, 신장 이식과 투석이 같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단계를 거칠 때 그럴 때 메디컬 팀이 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함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거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희 골은 이게 얼마나 길든지 그간에 언제나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목표가 있고 그 순간 모먼트에 즐겁게 사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식에만 초점을 두고 투석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요. 모든 것 이식만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투석이든 이식이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신장 이식이 잘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 또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예, 제가 닥터 찬 예, 예, 날마다 뭐 이런 예전처럼 병원에 완전히 이렇게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the similar closing remark, Vivian, anything you would? 예, 비비안 클로징 리마크. You were talking about mental health. 예, 멘탈 헬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Families and friends 내 가족이라든가 친구들이 어떻게 서포트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멘탈 헬스는 50%라고 건강의 50%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거 50, 정신적인 것 50%라고 생각합니다. tremendous amount. And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온 할 수 있고 it's the mentality. 예, 그리고 이것은 바로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A lot what goes on in your body. 예,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정신적인 것으로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흉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흉터가 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장기 기준항 오면 흉터가 남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줄리아 근데 굉장히 심플하죠. 예, C-section scar 같은 제왕절개 같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네. 왜냐하면 저는 흉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에서 흉터가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이 작은 병에다가 본인을 넣어놓고 아무것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흉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흉터를 두려워하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스틴과 비비안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때로 이 도너와 이 수혜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듣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척 좋았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닥터 첸. 예. 저 역시 이게 패널리스트들이 얘기한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텐딩해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패널들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몇 가지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신적인 이 대처 방안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만성적인 진화를 핸들링하는 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날마다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어서 정신적인 대응 전략을 쓴다면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리소스들이 그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접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예, 전해줄 수 있고 또 다른 뭐 캔이라든가 예, 그래서 언제든지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리고 오늘에 있어서 좀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오늘 있었던 메시지를 아시게 되시고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늘 배워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크리스찬에게도 모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패널리스트 줄리아, 비비안에게도 그리고 통역 멈추지 않고 통역해 주신 그런 통역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엠말린 예, 이 통역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이런 정신을 가지고 모여서 모두 함께 모여서 커뮤니티가 서로를 서포트해 준다는 그런 주제는 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함께 저희는 추석이지요. 여러분들 이 추석을 즐기시고요. 예, 달을 즐기시고 예,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 문케이크라는 중국 그 케이크 굉장히 달거든요. 예, 그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여러분들 다른 웨비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통역을 제공할 수 있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시간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통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